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의 강동석입니다. 오늘도 다인인베스트먼트 이승조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복잡게 투자혁명 오늘이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헤지펀드 롱숏 전략을 현재 시장에서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로 미리 생각하고 또 그것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우리는 나로 발사 성공 시나리오 또 북핵 실험 재료 노출 또 삼성전자의 소송에 대한 결과 시나리오까지 미리 패턴을 알아봤습니다. 또 모든 이벤트가 실제 시장에서 핫 이슈화가 되었고 또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시각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생각해야지 그 재료가 나왔다 해서 따라보면 네.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에서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헤지펀드를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전략을 짤 때 그 재료가 현실화됐을 때 이미 한 그 재료 노출되기 전에 1개월 전, 최소한 3개월 전에 이 주가가 어디 수준에서 거래가 됐고 어떻게 매집의 흔적이 있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헤지 투자 전략에서 매크로 전략이라든지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이라든지 이러한 전략들을 하나하나 사례를 갖고서 매크로 전략일 때는 뭐 구리 가격이라든지 N달러, 원달러에 관련돼 갖고 그 변화에 따라서 주가의 높낮이가 우상향, 우하향 바뀔 수 있는 거 한국전력하고 현대차 갖고 공부를 했죠. 마찬가지로 전번 시간에 이제 그 나로가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그거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성공했을 때 상황과 실패했을 때 상황을 대비해서 성공했을 땐 주가가 급등할 때 그걸 이용해서 추격 매수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성공하면 고점 매도하자. 재료 노출로. 실제 파동의 나로를 갖고서 우리가 이제 D-Day 1월 30일 전후에서 여러분들 그 전에 사놓은 전략을 수립해 놓고 나로가 성공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 주가 파동을 체크하면서 나로 성공했다 안도 랠리 또 환영 랠리 재료 노출 올려서 심지어는 한양, ENG, 비츠로테크, 비츠로시스는 상한가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재료 노출의 상한가가 시연된 이후에 계속 갔습니까? 아니죠. 대량 거래 터뜨리고 그 다음에 급락 파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지금 한양, ENG, 그 다음에 비츠로테크 이런 것들이 하한가로 전환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 흐름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벌써 이 종목 갖고 한양 ENG는 무려 4,000원대, 비츠로시스 같은 경우는 2,000원대, 비츠로테크도 마찬가지로 4,000원대 사서 7,000원대까지 급등하면 거기서 팔아놓고 다시 변동성이 이런 종목들은 10% 정도 변동성이 아닙니다. 바닥에서 순식간에 50% 가기도 하고 또 고점 대비 반토막 되기도 하는 그런 변동성 종목이기 때문에 재료 노출 전에 매집의 흔적, 그 다음에 120선 밑에서 바닥권에 있을 때 사서 재료가 노출 때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이미 설정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월요일 날 녹화를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전주 금요일 데이터입니다. 오늘 월요일 날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나왔냐? 이 가격대보다 거의 9 내지 10%가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료 노출 타이밍에서 매도한 분과 매도하지 못한 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실제 주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나로 성공해갖고 고점 찍고 대량 거래 터진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 전에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을 형성한 다음에 단기 급락 파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급락하죠. 그럴 때 직전 저점이 4,900원 12월 7일 저점입니다. 이 저점 부근 오면 다시 사도 좋습니다. 이제는 나로 갖고 안 갈 겁니다. 그러면 한양 ENG와 연동된 재료가 나로 재료보다는 이제는 또 전력 설비 관련된 재료라든지 아니면 또 나로와 연관돼서 이제 우리 한국형 발사체에 관련돼 갖고 예산안이 잡히고 정책적인 어떠한 모멘텀이 나올 때 그건 시간이 걸리겠죠. 그 기간 동안 거래량이 격감하면서 요번에 급하게 따라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심지어 신용을 사거나 미수를 따라간 사람들은 3일 안에 다 털리게끔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격감한 상태까지 제자리 뛰게 한 다음에 다음 파동으로
전략이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시나리오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이 종목만 보지 마시고요. 비츠로테크도 보세요. 재료 노출 이후에 장대 음봉 나왔고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 그날 여러분들 2배 내지 3배가 거래됐습니다. 에너지가 분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현상은 이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그건 거래량이 격감해서 이 대량 거래 터진 게 예를 들어서 800만 주다. 그러면 평균 거래량이 한 200만 주 아래로 내려와 갖고 횡보할 때까지는 이 주가는 떨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츠로테크 그래프입니다. 이건 또 빛으로 씻습니다. 2,000원짜리가 3,500원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급락을 하죠. 이것도 2,500원이나 그 아래 오면 다시 매수해도 좋습니다. 급락 이후에 또 대반등과 또 이 재료와 연동된 전략이 응용이 될 겁니다. 제가 또 이런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으로 여러분들 2월 7일에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가 또 전력 수급 관련된 계획안을 발표합니다. 지식경제부에서요. 2월 7일 날. 그 전까지 이 관련된 종목들이 나로 관련 테마로 올랐는데 만약에 이 급락하면 이제는 전력 설비 및 스마트 그리드로 또다시 테마가 응집돼서 이런 것들이 순환돼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학습 스타디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이 주가는 매집하고 그 성공을 노리고 그 재료가 노출됐을 때 매도하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이미 행동한 집단군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로 성공했을 때 그걸 일반 투자자들은 나로 성공했으니까 이게 미래 가치가 높고 막 언론 플레이 하더라도 거기다가 엎어버리는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응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 핵 실험한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한반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상당히 컨트리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핵 실험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로 성공하고 똑같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 날 빅텍이라든지 스페코라든지 종목이 상한가 내지는 근상한가 근처에 가는 급등파동이 나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북핵 실험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전쟁 테마주나 방산업체 관련주들은 100% 매도하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에너지가 뭐라고 그랬죠? 남북 경협주. 여러분들 북핵 실험하는데 남북 경협 같은 게 말이 되겠어? 한러가스만. 그게 오히려 그때는 막 급락하겠죠. 그거를 이동하는 전략도 이미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으로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장은 미리 이런 시나리오 전략으로 선반영하고 그 다음에 그 재료가 노출된 다음에는 급격하게 다음 타겟팅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특성들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북핵 실험 관련돼 갖고 종목별 보시면 스페코, 빅텍, 삼성테크인, 풍산 이러한 종목들이 설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방산업체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전쟁 테마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로 각 HTS의 테마주, 방산업체주 누르거나 뭐 전쟁 테마주 이렇게 누르면 이런 종목들이 포함된 이러한 그 종목들의 매트릭스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 스페코가 상한가 쳤습니다. 요 데이터는 전번주 금요일인데 오늘 벌써 상한가를 쳤어요. 요번 구정 전후에서 핵실험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수는 빠지고 이럴 때 테마주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겠어 하는 그런 에너지가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막상 재료가 노출됐어요. 여러분들 아까 거래량 갖고 이 종목들은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북핵 실험 제가 벌써 그 전에 1,400원, 1,500원대 우리가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빅텍 분명히 핵실험 관련된 테마가 나올 텐데 1,400원에서 1,500원대 사갖고 2,000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무대응이고 이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2,500원에서 3,000원 오면 저는 북핵 실험하면 팔겠습니다라는 시나리오를 우리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으로 이미 공부시켜 드렸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없을 때 보세요. 이 지금 거래량이 이 바닥 거래량 대비 지금 그 거래량이 10배에서 20배씩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재료 노출 때 100% 매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빅텍이나 스페코라는 회사가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실적을 한번 보세요. 어떤 기업은 적자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다 빨간 색깔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다음 정부에서 진짜 이게 북핵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예산이 여러분들 국방비가 늘어난 상태입니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재료 노출되면 이게 수급 갖고 봐야 되고 재료 모멘텀 갖고 봐야지 이 기업의 실적이 마이너스에서 진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료 노출된 다음에 실적이 뒷받침 안 되면 그대로 원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3,000원 갔어요. 1,400원, 1,500원까지 급락해서 반토막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벌써 미리 생각한 핵실험 관련된 테마 종목들 중심으로 벌써 올라간 겁니다. 스페코도 마찬가지예요. 이 빅텍의 실적을 한번 봐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색깔이 빨간 색깔이 다 적자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기업을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따블 냈을 때 사시겠습니까? 벌써 미리 생각한 팀들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으로 매도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대신 삼성 테크윈을 보세요. 삼성 테크윈. 이쪽 섹터는 좀 우량주 중에서 방산업체를 또 하나 고른다면 세력주에서의 스페코 빅텍도 있지만 삼성 테크윈, 대우조선해양, 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가 상위 종목들의 방산업체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매출은 방산 부분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런데 재료로서는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까지 그 핵실험을 한다 안 한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굳이 이쪽 섹터에서 매매하실 분이라면 삼성테크인과 한국항공우주. 요번에 나로로 27,000원까지 갔다가 그대로 24,000원까지 빠지죠. 24,000원대 한국항공우주나 55,000원과 57,000원대 삼성테크인을 사갖고 121선 돌파해갖고 63,000원과 65,000원대 오면 그때 매도하는 그러한 기준 전략을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으로 핵실험 시에 시나리오 투자 전략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라는 거는 그 관련주가 어떤데 그 관련주가 아직까지 주가가 떨어졌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는 예를 들어서 풍산 같은 경우도 방산업체 관련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계속 고점 대비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방산이 직전 저점 25,000원과 28,000원 사이를 동그라미 거놓고 다른 종목들은 막 급등하는데 이쪽 섹터가 오히려 중국 관련 소재 관련주 또 구리 가격의 변화가 아직까지 메리트가 없다 해서 떨어질 때 오히려 이런 걸 사놓으시면 작용 반작용으로 풍산 같은 경우도 한 32,000원과 35,000원을 목표선으로 타겟팅 해갖고 이러한 그 박스 전략을 응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러한 핵실험이나 또 나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떠한 이벤트에 의한 투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벤트 전에 사서 이벤트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그 흐름이 끝난다라는 걸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더 가려면 실적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수급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시간 지나면 그대로 원위치하게끔 되는 속성들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실전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도 확인하시고 추격 매수는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씨의 또 세계 4조 원 소송 결과에다가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대응하는 전략을 공부해 봤는데요. 지난 2월 1일이었죠.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승소를 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상황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그 법률 리스크라고 해갖고 네. 우리가 SK그룹도 판결이 있을 테니까 SK그룹도 그 판결 노출이 만약에 나쁘게 나왔을 때 악재로 떨어지면 SK는 15만 원대에서 16만 원대 사자. 마찬가지로 삼성그룹 세계 소송 4조라는 규모인데 이게 따라서 CJ하고 삼성생명하고의 변화가 굉장히 요동을 칠 테니까 이거를 미리 생각하고 두 가지를 같이 사보자. CJ하고 삼성생명하고. 그래놓고 그 재료 노출 이후에 상단, 하단을 거놓고 투자 전략을 세우자. 이런 전략을 양매수 전략을 설정해드렸습니다. 결과는 2월 1일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가 오히려 고점 찍고 선물이 260을 찍고 재료 노출됐다고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그 전에 땡겼고요.
여러분들 이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이런 변수를 갖고 재료 노출 시에 지금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 투자자들이 왜 힘드냐면 호재로 이용하지 않아요. 악재를 여러분들 보시면 호재가 나왔으면 막 이게 그 시장에 반영돼 갖고 막 올라가야 될 텐데 그 전에 미리 오르고 호재 노출됐을 때 급격하게 오히려 재료 노출되면서 급락하는 이런 현상에서 여러분들이 호재 노출에 따라가면 이거 뭐야 또 당했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합숙 스타디가 지금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악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공포에 투매를 했는데 그 순간에 한 2, 3일 동안 더 약간 빠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일주일이나 한 달 후에 보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해 있어요. 내가 판단가보다 무려 10에서 20%나 올라가 있는 이런 변동성이 헤지펀드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1개월 전, 3개월 전에 평균 단가가 어디로 분포되어 있고 이 재료를 실질적으로 메이저급의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호재가 나왔으니까 반드시 올라간다. 이 악재에서 떨어진다. 거기서 100%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은 그 재료 노출 전후에서 시장이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체크한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CJ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생명의 주가 즉 삼성그룹이 이겼다 하더라도 이제 항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 문제가 타협이 될 때까지 노이즈로 시장이 계속 작동할 겁니다. 그럴 때 이 지배구조를 잘 보라고 그랬죠. 앞으로 여러분들 이 그 소송의 노이즈가 계속됐을 때 저는 삼성생명의 주가가 상당히 변화의 가치가 굉장히 높을 거다. 여기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7.4%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됐고 요거를 어떻게 매듭을 풀어가느냐가 요번 소송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또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이 삼성생명에 연동돼서 여러 가지의 그 지주회사, 중간 지주회사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면서 뭔가 지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 투자 전략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95,000원, 10만원대 오면 삼성생명을 사갖고 시간여행하자. 이런 전략도 같이 세워드렸죠. 마치 제가 저하고 미래 아신 분들은 CJ 같은 거 7, 8만원에 사놓고 시간여행하자. 언젠가 묻어두면 이 종목이 15만원에서 20만원도 갈 수 있습니다. 해드렸던 거와 비슷하죠. 지금 CJ가 13만원대 왔습니다. 오늘 월요일 날 CJ 주가가 13만 2천원인가요?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CJ그룹 그 이맹희씨가 졌는데 CJ 주가가 급등하고 그 다음에 이쪽 구도에서는 삼성생명은 잘 못 갔고 오늘 삼성전자는 프로그램 매매나 이런 데에 의해서 오히려 올랐다 아침에 고점이 빠졌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재료가 노출됐죠. 그럼 시장은 이제 어떻게 이동하냐? 삼성생명 관련된 그 상속분에 관련된 거는 항소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시장의 가치로서는 이동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변화는 어떻게 갈 거냐? 춘절 겨냥해서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나 내수 소비주들 중심으로 CJ그룹, 그래서 CJ제일제당, CJ, CGV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테마가 노출되기 전에 벌써 게임이 끝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에너지로 이동되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설정할 때 하나의 가치로만 포함되어 있지 않고 CJ그룹의 CJ는 소송이라든지 중국 내수주, 소비주 관련된 이런 것들로 같이 공통 분모가 있다면은 이 재료가 마감돼도 다음 재료에서 또 우상향의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 갖고 시간여행하고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투자 포트를 정할 때 비중을 높일 때 가장 핵심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라든지 소송관 관련 테마 갖고 우리가 고민해 갖고 여러분들 할 때 우리가 한쪽 축에는 이제는 삼성 SDI나 삼성 전기나 이런 것들은 큰 게임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부진 씨의 호텔 신라가 6만 원대에서 4만 5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거기서 모아놓고 시간여행 해보자. 이제는 또 이 호텔 신라가 물류 관련 테마로 CJ
대한통운과 호텔신라를 같이 묶어라.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45,000원대에서 다시 6만원대까지 가는지 보자 하면서 이 그림도 같이 공부해갖고 동그라미를 호텔신라하고 삼성물산을 거놓고 소송 관련은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을 거놓고 합성을 해서 시간여행하는 투자 전략도 이 그림을 공부시켜드리면서 같이 우리가 연구하면서 전략을 설정해 드렸어요. 그래서 삼성생명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10만 원을 지지하는 거 보시죠. 10만 원 근처나 깨면 샀다가 12만 원대 오면 반은 팔고 반은 이 관련된 종목 중에서 못 간, 뭐 삼성증권이 그 사이에 못 갔거나 그럴 때 이동하는 전략. 이거를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 외에 또 하나 포함하면은 상대 가치 전략, 상대 속도 전략. 같은 테마 내에서 먼저 간 게 있고 나중에 갈 거를 순환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응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전략을 수립할 때 이렇게 어떠한 소송 이벤트가 지나면 이제 물리 이벤트라든지 북방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동되거나 내수 중국 관련 관광객들이 춘절 때 우리나라로 많이 왔을 때 제가 관련된 종목들이 카지노에선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또 호텔 신라, 그리고 또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학습 스터디 하면서 포트를 정할 때 같이 연동해서 전략화 시켜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해갖고 대응하는 겁니다. 일단 한번 주가를 한번 보실까요? 삼성생명입니다. 지금 95,000원대 120 밑에서 작년도 그렇게 못 갔던 주식이 갑자기 로켓포를 쏘듯이 한번 각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소송 이벤트를 이렇게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송 결과가 나오니까 삼성전자, 이건희 씨가 승소했어도 삼성생명의 가치가 이게 만약에 이명희 씨가 이겼다면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때요? 11만 원대 10만 9천 원에서 저항되고 소폭 조정하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반대되는 오히려 미리 조종할 줄 알았던 못 갔던 CJ가 오늘 다음 테마의 중국 모멘텀으로 급등하는 그러한 C 소식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 노출되고 나서 삼성생명과 CJ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CJ가 목표 단가 먼저 왔으니까 CJ를 반 팔고 삼성생명이 못 갔거나 떨어질 때 이동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걸 C 소식으로 조절하면 3개월 동안 수익 난 거 챙기고 손해 난 거를 메꾸는 그러면 다시 다음 파동에서는 시소가 반대로 되는 현상이 나올 거다. 그때 또 수익 난 부분 챙기고 그 다음에 다음 파동에 순환되는 거를 우량주 갖고도 이러한 시소를 종목별로 조절하거나 상대 속도일 때 이번에는 CJ가 먼저 갔는데 CJ 쉴 때 삼성생명 못 가고 다음에는 호텔신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전략이 이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의 가장 핵심이고 매크로 전략과 상대 가치 속도를 응용한 하나의 시나리오 전략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를 갖고서 파생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런 세력들은 그걸 딱 이용합니다. 금요일 날 2시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보세요. 선물을 256에서 그 전까지 2시 발표된 쪽까지 260까지 급등시키는 걸 보시죠. 선물 기준으로 단기간에 4포인트를 급등시킵니다. 그 다음에 재료 노출됐어요. 2포인트를 급락시킵니다. 삼성전자 갖고 요 행동을 한 겁니다. 앞으로 뱅가드 펀드라든지 이 시장의 전체적인 변화. 지금 미국 시장은 5년 만에 14,000원 넘기고 또 일본 시장 급등하고 중국 시장도 급등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여러분들 외국인은 지금 신났어요. 삼성전자 하나 갖고 5만원 올렸다 5만원 뺐다 하면서 변동성에 레버리지 이렇게 갖고 프로그램 매매 합성하고 하면서 널뛰기 시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기네들 뱅가드 펀드 6월 말까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대형주 물리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런데 자기네들은 레버리지 지켜갖고 우리 안방에서 삼성전자 갖고 위아래 높낮이하면서 변동성 장을 유도한다면 우리는 당하는 겁니다. 그런 장이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욕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대비를 못했거든요. 벌써 2007년, 2008년 전에 우리나라도 헤지펀드 허용해주고 대형화지고 자본통합법 해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이미 놓쳤습니다. 이제는 지금 뱅가드 펀드의 청산매매뿐만 아니라 환율 시장 변동성도 지금 극심해져요. 우리가 우체국에서 지금 프로그램 매매 차익 거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마당 다 내놓은 거예요. 이런 차익 변동성에 따라서
그 베이시스 조절하면서 그 조절할 때 삼성전자나 현대차 갖고 이용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러한 차별화의 디커플링이 언제 끝나느냐? 저는 요 수치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월 14일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4일 아니면 삼성전자의 1사분기 실적 나오는 4월 초. 그때까지는 현물 쪽에서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도입니다. 지금 1월 초부터 현재까지 한 1조 9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할 거냐면 비관론에 빠지신 분들이 외국인 매도하니까 1,500도 갈 수 있다. 절대 그렇게 안 만듭니다. 장단컨대 그렇게 안 만들어요. 어쩌면 1900 요번에 39경 했죠. 1930에서 2050에서 왔다 갔다 지그재그 파동만 만드는 겁니다. 수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단점에서 다 당하는 거예요. 2050 가면 2200 간다. 거기서 1950 다시 구경시키는 거예요. 1950 깨면 이제는 1800 간다. 다시 땡겨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6개월 내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변동성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다 당하는 거고 거기에서 얘네들은 차익거래나 프로그램 레버리지 매매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합성 전략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런 종합된 합성 전략에 우리가 당하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거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전략이 얘네들이 어떻게 쓸 건가 그걸 생각하고 대응하는 그러한 감각이 필요하지. 그거를 정부에다가 의존해서 정책당국이 이걸 막아주겠지. 이미 때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방어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 삼성전자의 변동성을 갖고서 이 시장이 언제까지 변동으로 갔다가 추세 전환은 언제가 되겠느냐. 저는 아까 3월 14일과 4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 1사분기 실적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거의 뱅가드 펀드 물량이 한 9조에서 10조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은 넘어야 돼요. 한 4, 5조 판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쯤이면 우리가 소외됐던 그 갭을 한꺼번에 메꾸는 그러니까 1930에서 2050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 파동에서 썸머 랠리가 나오면서 그때 2200도 가고 2400도 갈 수 있는 그 여건이 1사분기 실적 노출 이후고 뱅가드 펀드의 청산 물량이 반은 넘어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이러한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에 의해서 변동성 자원만 나오니까 앞으로 시장은 삼성전자의 흐름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의 10개 종목 중에 5개 종목 갖고 얘네들이 어떻게 합성하고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런 흐름에서 또 거기에 영향을 주는 모멘텀이 뭘까 이런 거를 찾아내면서 대응하는 그러한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정하기가 힘드시죠. 그러니까 자꾸 미리 생각하셔야 되고 삼성전자 모멘텀을 갖고 변동성을 어떻게 형성할 건가를 미리 생각하시고 대응을 해야 이 시장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삼성전자는 140만 원과 158만 원이 고점입니다. 이번에 137만 원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4등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뭘 4등분 한다? 삼성전자를 4등분 한다. 158만 원, 137만 원. 그럼 주식값이 얼마냐? 147만 원입니다. 그러면 25% 능선은 어디냐? 142만 원입니다. 그러면 75% 능선은 얼마냐? 152만 원입니다. 제가 말하는 마디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142만 원 깨면 매수. 그리고 150만 원, 147만 원 돌파해서 주식값 돌파해서 152만 원 오면 그때 환호하지 마세요. 거기서는 매도. 그 박스가 3월 14일 내지 1사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그걸 갖고서 지그재그 파동만 만들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러려면 아직도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변동성장이다.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변동성장이고 그 재료를 이벤트가 나올 때 호재 악재를 갖고서 이용할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갖고 그 변동성의 진폭을 판단해내시고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을 미리 생각하시고 하단 상단 정해놓고 매수 매도 전략과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어느 기점에 발표가 되는지 그걸 갖고서 미리 생각하고 판단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그룹과 같은 법률 리스크,
헤지펀드의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으로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SK그룹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주였죠.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465억 원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또 법정 구속됐습니다. 향후 주가에 대한 영향을 좀 궁금한데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이것도 굉장히 이제 재료가 노출됐어요. 네. 그래서 놀래갖고 SK 주가들 매도하신 분들은 또 잘못 판단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SK 주가는 상대적으로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SK나 SKCNC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요번 판결의 결과에서의 이제 초기 조건의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한 나비 효과가 어느 쪽에서 나올 건가라고 볼 때는 SK나 SKCNC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복잡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은 생각이 안 나지만 한 3번째 복잡계 이 강의 3번째 3주차나 5주차 사이에 있을 거예요. SK그룹에 대해서 케이스 스타디 해갖고 공부한 건데 그거를 한번 학습 스타디 리바이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기를 하시면 홈페이지 가시면 녹화된 게 있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요. 지금 당장은 이제 나비 효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SK그룹이 STS 페노시 인수권도 백지화했다. 당연히 백지화하겠죠. 지금 대규모 투자가 되는 거 그룹의 총수가 구속되셨는데 이거를 돈을 쓰는 거를 결정하겠어요. 그러니까 ST 페노션이 급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M&A 하는 걸 백지화시키겠죠. 그러면서 ST 페노션이 급락할 테니까 ST 페에서는 직전 자체 2,700원에서 SK그룹의 M&A로 6,000원대까지 바닥에서 더블 갔는데 이건 120이선 깨지 않는 한 옆에도 가지 마세요. 그 가격은 4,000원 분기에서 한 3,000원과 3,500원 정도 오면 그때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 사이에 애매하게 빠졌다 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과거의 트라우마 참 묘하게 이 최태원 회장님은 2월 달이 상당히 나쁜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도 SK 브로발 분식회계로 구속당하셨습니다. 2003년도 2월입니다. 정확하게 10년 되시니까 또 횡령으로 2013년 2월에 또 구속이라는 그러한 상황에 맞게 됐습니다. 이때 2003년도의 글로벌 사태 이후에 어떤 나비 효과가 있었냐면 소버린이 이 SK그룹의 위기를 치고 들어가서 SK를 매집해갖고 여기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SK 소버린 지분 참여와 매각 이거 다 경험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비 효과로 SKCNC가 3만원에 상장돼갖고 거의 15만원, 16만원까지 급등하는 그러한 두 번째 나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K하고 SKCNC는 이번에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게 이제 10년 전에 뉴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JP 모건과 이명 계약으로 헤지펀드에 우리 이 전략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 SK 글로벌 사태가 왜 나왔는지 태국을 헤지펀드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한국에다가 그만한 자산을 역전략으로 팔아먹은 그러한 JP 모건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다이아몬드 펀드라고 해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최태원 회장께서 징역 법정 구속 당했다. 이 기사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이 초기 조건의 이 거시 변화가 어디서 나올 것 같냐면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벌써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문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날짜는 거의 1년은 아직 안 됐죠. 2011년도 4월 달에 손실로 최태원 회장이 1,000억 이상의 선물 손실을 봤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SK텔레콤에 대해서 뭐 세무조사가 들어가고 이 사태에 대해서 뭔가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 결과가 횡령으로 해서 지금 2013년 2월에 나비 효과로 구속이라는 결과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선물 거래가 왜 나왔을까? 여기에 연계된 뭔가의 변화는 뭘까? 그리고 여기서 왜 세무소 쪽에서는 SK텔레콤 쪽에 또 계열사 연동해서 왜 조사했을까?
이거를 파악하는 게 정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 SK텔레콤 저는 앞으로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황으로 플랫폼 관련된 테마주라든지 통신 유틸리티 쪽이 지금 현재 시장이 불안하니까 뭐 KT, SK브로드밴드, 그 다음에 SK텔레콤 이런 종목들의 성장성이 이제 2015년까지 가는 그 업황의 사이클도 있지만 또 하나 요번 이벤트로 그 선물과 연동됐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담보로 SK텔레콤의 자금의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앞으로 미래 가치의 변화가 연동이 될 건가를 읽어보시면 그 중심에는 SK텔레콤이 있구나라는 걸 벌써 딱 감지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지분 구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SK그룹은 옛날에 성경그룹이었습니다. 그 최종건이라고 하시는 분이 선대 회장이셨습니다. 옛날 최정현 회장의 형님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가 최종현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히스토리, SK그룹의 히스토리를 잘 보시면 거의 한 30년의 히스토리를 쫙 읽어보세요. 투자 역사를 공부하시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SK그룹의 지금 최신원 SKC 회장이라든지 최청한 SK케미칼 회장이 옛날에는 이 최정건 회장이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이 라인이 SK그룹을 지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정원 회장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동생 아우였던 최정원 회장의 그 경영권을 이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최신호 회장이나 최청원 SK케미칼 회장 때는 그 작은 아빠거든요. 거기에 최정원 회장이 굉장히 노력을 해갖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노태우 대통령 시절 때 SK텔레콤이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M&A하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SK가 아니라 유공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이런 그때 자제분이 최태원 회장님입니다. 지금 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그 왕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이나 왕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라인의 구도 변화가 이 최종원 회장 가면서 최태원 회장 라인으로 가면서 또 여기에서 이제 그룹이 굉장히 커집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또 사돈을 맺으시죠. 또 SK 한국이동통신 M&A 했죠. 그러면서 그룹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는 걸 여러분들은 투자 역사에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한번 큰 위기를 맞죠. SK 글로벌 사태. 그러면서 분식회계. 거기에서 한번 전환점을 잡은 게 행복날개 하면서 이제 SK그룹이 이제 SKCNC 상장시키고 SKCNC가 상장되기 전에 시가총액이 7천억도 안 됐습니다. 거기에 45%가 최태원 회장님이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7천억도 안 된 거에 45%가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반이라 쳐도 한 3, 4천억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주가가 15만 원, 16만 원 가면서 거의 시가총액이 거의 6조까지 커졌습니다. 6조에 45%면 얼마입니까? 3조가 넘거든요. 3조 갖고 그 나머지 갖고 뭐 하셨습니까? 하이닉스 인수했습니다. 영토 확정을 한 거죠. 이게 투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변화의 물줄기를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저는 하나의 판단의 그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전략의 예측이냐 하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SKC하고 SK케미칼의 주가 흐름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KC 최근에 뱅가드 펀드에서 SKC를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C가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을 읽을 때 앞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감각입니다. 요거를 잘 읽어보세요. 이제는 교통정리가 요번 건으로 해서 SK텔레콤의 가치 우상향과 그 다음에 지분구도의 변화가 이제 교통정리가 되는지 요거를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의 주가는 저는 25만원과 27만원대까지 우상향으로 예측해드리겠습니다.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SK텔레콤의 지분구도를 잘 보시고 거기에 대주주가 SK와 시티뱅크, 포스코, 또 템플턴 펀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의 포스코와 템플턴 펀드와 연동해서 이런 그 지분의 지주들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삼성생명 상장될 때 지분하고 현재 지분하고는 급격하게 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 같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를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SK케미칼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의 또 대주주 현황. 벌써 국민연금과 미래에셋과 그 다음에 트러스트 자산운용에서 벌써 7%나 9%의 알박기 매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KC입니다. 지금 2011년도 6월달 고점이 72,000원이거든요. 거의 반토막된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3만원에서 35,000원 사이에서는 매수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SKC의 대주주도 국민연금관리공단 SK가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SK그룹은 중심에는 SK가 있습니다. 그 밑에 계열사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는 최정권 선대회장의 자제분 라인의 회사 중심 SKC와 SK케미칼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다음 종목 SK네트워크스. 여러분들 이게 주봉이 그래프입니다. 옛날에 5만원까지 갔던 주식이 한번 8,000원대에서 18,000원까지 급등했다가 이게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마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8,000원까지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치가 떨리실 겁니다. SK네트워크스. 그런데 요번에 지금 이 변수가 큰 나비 효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 대주주 현황을 이제 교통정리가 되는가 한번 보세요. SK네트워크스의 대주주가 SK지만 여기서 신한은행 특히 이 정책금융공사가 갖고 있는 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만 주를 오픈화되는 거를 정책금융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되고 이 변화 속에 여러분들 선대회장과 그 다음에 최종건 회장의 변화 그리고 여기에 SK증권이 껴 있습니다. 요거를 학습다리 하시면 앞으로 시장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미래의 나비 효과가 이제는 옛날에는 그 10년 전에는 제가 SK하고 SKCNC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SK네트워크스, SK텔레콤, 그 다음에 SKC, SK케미칼 요 네 가지 종목을 세팅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게 먼저 갈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요번 그 사건을 전후해서 앞으로 1년과 3년 안에 어떠한 SK그룹의 지배구조의 변화가 나오는지 체크하시면서 이런 흐름을 읽어내시면 하나의 큰 그림의 미래 지도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또 우리가 복잡게 공부하다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갖고서 미래를 읽을 때 미리 생각하자. 그 다음에 SK그룹의 요번 건을 이용해서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을 건가를 추적해 가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SK그룹이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오늘 배운 내용으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그래서 이런 시소식 변동성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소식을 다음 시간에는 그 뱅가드 펀드의 매도 상황, 현재 상황, 그리고 그 뱅가드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내가 뱅가드 펀드의 운영 책임자가 돼갖고 어떤 전략이 이 사용 가능할 건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고 거기에 기본 구조는 이러한 시소식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뱅가드 펀드 매물이 지금 나온 게 있고 아직도 한 주도 안 판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당히 아직도 한 주도 안 판 종목들이 겁나실 거예요. 어떤 게는 겁내지 마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뱅가드 펀드 중에 왕창 물렸거나 아니면 한 주도 아직 안 판 것 중에서 수익이 많이 났거나 왕창 물렸 이 두 가지 현상이 나왔을 때 시간 조절하거나 블록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블록딜이라는 개념은 막판에 새로 들어올 펀드에다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FTSE 선진국 지수에다가 자전으로 넘기는 거죠. 이런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소식 매매의 감각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뱅가드 펀드의 그 변동성과 원달러 매크로 투자 전략 때문에 앞으로 시가총액은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 레버리지 변화 갖고 읽으세요. 레버리지. 여러분들 요번에 그 1월 3일 날 종합주가지수가 2040일 때 레버리지가 13,700원이었습니다. 작년도 저점이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 1856일 때 1,900원이었습니다. 이거 4등분 해갖고 중시가 12,300원. 이 장이 폭락하려면 반대되는 게 인버스겠죠. 인버스의 중심값이 7,600원입니다. 이게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8,000원을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돌파하지 못한다 하면 인벌스는 요 7,100원과 7,700원에 갇혀 있으면서 레버리지 갖고 12,000원 깨면 샀다가 13,000원대나 14,000원 파는 이런 박스 전략을 얘네들이 삼성전자 시가상위 종목도 이용해서 무려 3개월, 3월달 선물옵션 만기나 6월달 선물옵션 만기 때까지 이런 변동성 전략만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소식으로 자기네들 매매하는 매도 타이밍을 조절해갖고 변동성 차별화 전략만 운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데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소식과 레버리지가 연동된 시장을 미리 생각하시고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거기에 이용당한다 생각하세요. 이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1,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쁘더라도 그때부터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는 그거 언제 확인돼요? 1, 4분기 실적이 언제 나옵니까? 4월 중순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하고 대응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재료가 이용당하고 변동성 전략이고 그거를 누구 마음? 외국인 마음. 우리 기관들이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느냐? 이미 앞마당 다 내려줬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나마 방어가 가능한 종목들이 시가 코스피 200 종목 중에 모멘텀 기관들이 매수해주는 외국인들이 매도했는데 기관이 매수해주는 거는 납폭과다주 중에서 오히려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이 다음 시간에 외국인이 매도했는데 기관이 매수하면 주가 바닥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뱅가드 펀드 중에 다 판 거 아직도 하나도 안 판 거 있고 50% 이상 판 거 있고 아직도 10% 안 판 거 있고 이건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프로그램 매매 동향 갖고 읽어내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또 이런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사이클에 저는 3월달이나 1사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주는 그냥 하단 상단의 박스 전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번에는 150만 원을 거놓고 3개월 코스 안에 155만 원 돌파하면 무조건 매도 140만 원과 145만 원에서 놀 때는 오히려 매수하는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하는 이런 전략과 하이닉스는 23,000원, 24,000원 매수 28,000원과 3만 원은 매도 LG 디스플레이 27,000원대나 25,000원 매수 32,000원, 35,000원 매도 이렇게 박스 전략을 무려 3개월, 심하면 6개월까지 이러한 변동성에 응용당할 수 있다라는 걸 제시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매매 현황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시간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인인베스트먼트 이승조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하는 수익을 말하다. 방송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c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